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특수 경매를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도 하고 출구 전략을 강의하는 이종시라고 합니다. 제가 특수 경매를 추천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특수 경매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부동산을 우리가 매입을 했다가 팔려면은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특수경매는 내가 이거를 공인중개사한테 매도를 해달라고 맡겼을 때 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동산은 제가 매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매도하기가 어렵지만은 경매로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매로 진행될 때는 바로 매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반값으로 하락하는 이런 거를 제가 특수경매라고 하고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따라서 낙찰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인중개사한테도 넘겨줬을 때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내가 매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부동산을 제가 추천을 하고 그렇게 공인중개사가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이게 제가 특수경매고 권리분석과 출구 전략을 강의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게 뭐냐면 부분경매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건물은 제외 토지만 매각 이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기준법상 도로가 없는 맨지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반값으로 떨어진 것이 NPL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제가 골라서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제가 8권을 쓴 것이 있는데 지금 육남교육장에서는 둘째, 넷째는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첫째, 셋째는 이렇게 제가 쓴 책에 대한 예전에 경매로 낙찰받았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숨는 강의자는 테일런도 326번지고 둘째, 넷째 금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만 강의를 하고 여기 강남 강의장에서는 강남 대로길 96-10인데 매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강의합니다. 성남 강의장에서는 둘째, 넷째 추천 물건만 강의하고 특수경매 추천 물건만 강의하는 거고 성남 강남 강의장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하는데 둘째, 넷째는 추천 물건하고 첫째, 셋째는 아까 교재를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강의하는 겁니다. 오늘 추천 물건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원 2025 50918 강제경매입니다. 위치는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624번지에 있는 겁니다. 18평짜리 아파트가 토지 건물 전체로 나왔고 205동에 9층 904호입니다. 1순위 근저당이 주택금융공사에서 1억 2,10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2순위 강제경매로 채권자 이형문이가 청구금 8억 890만 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런 보면 아까처럼 제가 특수경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일반 사람들이 생각에 특수경매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강제경매고 여기 보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공인중개사한테 바로 가지 못했을 때 얘기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걸 투자하신다면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4천이죠. 그러면 3억 4천인데 실정된 것이 1억 2,100만 원이라면 한 10만 원 정도쯤 대출 받았겠죠. 8천에서 8,500 정도. 그러면 여기에 세를 주지 않고 본인이 살고 있죠. 그 본인이 살고 있는데 청구 금액이 얼마죠? 890만 원이죠. 그러면 이 경매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아요? 취될 것 같아요? 취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취하가 될 때는 낙찰자가 있을 때는 낙찰자한테 취해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건
현금을 낼 필요가 없이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가만히 있다가 기다리고 있으면은 연락이 옵니다. 이거 시켜 주십시오. 취하 동의서를 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우리는 한 4, 500만 원은 받고 취하 동의서 찍어주면 우리는 임금 낼 일도 없고 국민주택에다 이거 사서 등기 이전해갖고 주식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물건으로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잔금 낼 필요도 없고 이거는 거의 해야 될 확률이 97, 8% 되는데 한 1, 2% 정도의 투자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된다면 못하겠지만은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해무자 가족이 점유하고 있고 인편이 없고 해무 금액이 적어도 취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강제 경매로 취하를 할 때는 낙찰자가 있을 때는 낙찰자가 없을 때는 그냥 납품 취하가 됩니다. 근데 경매로 진행돼서 낙찰자가 있을 때 그때 현금을 내게끔 되면은 취하를 못 시킵니다. 낙찰은 받고 현금 낼 때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있는데 그 한 달 기간에 이걸 푼다 그러면 낙찰자에게 취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저당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1억 2,100만 원 있고 강제 경매로 청구 금액이 890만 원이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홍인기인데 여기 보시면 51년이고 홍인기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바뀌었다 뜻이는 이거는 보면은 그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주택연금으로 신청하려고. 근데 이제 강제금융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보면 연금령이라고까지 넘겨가지는 않았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천안지원 2024 3410으로 이거는 임의 경매입니다. 천안시 동랑구 병천면 가전리 250외 5필지인데 나머지 5필지는 도로 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필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고 건물을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자는 없는 것에 땅만 경매로 나온 건데 토지가 우리가 매입을 한 토지가 331제곱미터 약 정도쯤 되는 겁니다. 토지만 1순위 근저당이 남자든 신협에서 6,500만 원이고 감정가 1억 2,500만 원에 건물 제외로 6천만 원에 시작이 돼서 청구 금액이 지금 6,400이 있는데 얼마까지 하라고 그랬죠? 3,100만 원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특수경매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건물 매각지의 토지만 매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면은 등기부등본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돼 있죠.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토지 건물이 같이 묶여져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는데 토지 건물과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게끔 되면은 공인중개사가 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걸 낙찰받으면 땅을 낙찰받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느냐가 이 낙찰받은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미등기 건물 이렇게 돼 있죠. 미등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습니다. 현황 점유자 분석했는데 점유자는 전입자 없습니다. 전입자 없다는 얘기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병천면에 있는 개발했던 단지인데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건 요건데 도로 지분하고 여기 여기 땅에 공동으로 쓰는 토지에 공원으로 만들었든지 이런 거에 지분으로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요 땅만 쓰고 요 땅에 있는 건물은 매각 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 현황이 요거는 우리 사는 거고 요건 다 지분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자, 거기에 보면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집이 지었는데 여기 입구가 있는데 여기를 막아놨죠. 막아놨으니까 이거는 보면은 누군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지금 비어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집을 살 때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수강생이 병원을 하나 낙찰받았어요. 병원을 하나 낙찰받았는데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명도를 거부해서 명도 소송을 하고 시간을 한 7, 8개월 끌었는데 그때 겨울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매가 진행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명도를 거부하고 지키만 있다 보니까 보일러를 떼지 않았죠. 집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 나중에 명도를 해서 그 사람들 돈을 내보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집 전체가 동파가 돼 있어 갖고 그때 그 병원을 그 8층짜리 고치는데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인데 한 4억 들어갔어요. 항상 집이 비어 있을 때는 이럴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비어 있는 것이 겨울을 오랫동안 두 번, 세 번을 지났었느냐, 한 번만 지났었느냐 이런 것도 보고 여기는 아니고 이 정도 집이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영하 뭐 10도, 20도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동파까지 되진 않았지만은 피할 거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합니다. 비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용할 때는 집이 망가지지가 않는데 비어 있어서 1년 이상 지나게끔 되면 이상하게 좀 집이 더 망가지더라. 이런 염려는 돼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할 것은 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단지 안에 초입구에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단지가 있죠. 단지가 있는 거, 여기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세종고속도로가 생기는 곳이 있는데 지금 안성까지는 됐고 세종시까지는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된다면 이제 세종시 쪽으로 이제 인터체인지로 올라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까지 접근성은 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데 건축 허가를 뭘로 언제 받았느냐를 보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이 공법을 강의하시게끔 듣게끔 되면 이거 들어가서 보는 부분 여러분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언제 돼 있죠? 신고가 201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허가 부분에서 신축 신고를 했죠? 단독주택을 했죠? 착공까지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이면 착공까지 한 거고 보라색이면은 세무승인 받는 거고 딴색이면 허가만 받은 겁니다. 허가는 건축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자면 그 허가는 취소되거든요. 6개월씩 두 번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만 받았다고 했을 때는 1년, 2년 지났으면 이 허가는 취소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에 착공했다 이런 뜻이죠. 착공했다는 뜻은 건축법에서 착공을 했으면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 공사 중인 거는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땅만 샀지 건물을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 명예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건축주 보고 네가 짓던 건물을 건축주 명예변경 내 이름으로 해달라 하면은 쉽게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겠죠. 돈을 뭐 몇 억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다른 사람이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같이 만들어야지 우리가 재산자인데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건물 주인도 알죠. 자기가 땅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을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은 가격에 있어서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가격을 조정하는 법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요 광고 말씀부터 먼저 듣고 넘어가시자고요. 26년 4월 23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이곳에서 6시부터 9시까지 이런 특수 경매를 추천한다는 것을 공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으로 등록하신 수강생들이 지금 있는데 또 같이 여기를 들으실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우리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이날 무료 공개 강의를 한다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유튜브로 이런 걸 한다고 좀 알리기도 하려고 지금 오늘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만약에 누구 언제쯤 오겠다 하고 약속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교재와 자리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오셔서 교재 없이 강의 듣는 거와 교재를 가지고 강의 듣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미리 문자를 주시면 제가 교재를 몇 권 어떤 식으로 준비를 다 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보면 여기 기준 권리가 6,500만 원이 있죠. 6,500만 원인데 청구를 지금 이민경비 청구를 얼마를 했죠? 6,400만 원을 한 겁니다. 여기 이용선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씩 있다는 얘기는 반씩 샀다가 반씩 두 권을 샀다 이런 뜻입니다. 남대전 신용협동조합에서 이 보면은 이미 개시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뒷담한 건물은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라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없고 건축물 관리자는 없지만은 건축허가서에 건축주 누가 돼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건축주에 있는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아까 이 건축주가 예전에 건축주가 인감도장 찍고 이 사람한테 명의 이전한다는 거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게끔 되면 건축주 명의 변경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데 문제는 금액이 결정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을 건축주를 sub장을 하기 위해서 압력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건축 허가서에 보면 허가서에 누구누구라고 있죠. 그 사람을 상대로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지조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은 나 철거하고 나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인으로서 소송을 했으니까 나 법정 시한권이 있다. 법정 시한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 그러면은 법정 시한권을 인정하니까 현재는 건축주를 우리는 누군지 누구 이름으로 들어간지 볼 수는 없지만은 대개가 땅 주인이 들어갔으니까 이 집단한 건물도 법정 시한권은 인정이 된다고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법정 시한권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 이 사람이 답변을 하겠죠. 나 법정 시한권이 있다 하고 제출하면 법정 시한권이 있네. 그러면 있네. 그러면 철거는 하지 말고 지료만 달라. 우리도 그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아까 보면 집이 비어 있었죠. 지료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비어 있죠. 근데 지료를 주면서 자기가 이리로 이사 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다가 1천만 원만 달라고 하든지 2천만 원 달라든지 500만 원 달라든지 협상이 될 수도 있고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이 안 되면 결국은 통제이 나는 거죠.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지료는 얼마를 줘라. 그럼 여기 이 땅에 감정 가격이 있죠. 그 지료를 청구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당신 지료 청구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지료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료 감정 평가를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료 감정 평가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료 감정비를 얼마를 내라고 통지서를 줍니다. 그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지료 감정서를 지정을 해서 지료 감정을 하게끔 됩니다. 보통 보게끔 되면은 년 감정 가격의 3.4%에서부터 많이 줄 때는 4.2%입니다. 3.4%에서부터 4.2%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2%가 됐든지, 아니, 3.4%가 됐든지, 4.2%가 됐든지, 지조를 내라고 판결이 나겠죠. 판결이 나게끔 되면 이 사람이 지료를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안 주게끔 됐을 때 우리는 이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시키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이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시키고 건물만 다시 경매로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번에 제가 추천 물건을 할 때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건물도 같이 경매로 나왔다는 것이 남양에 공장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창고. 이게 그 채무자가 강제로 기입 등기를 시킨 거예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시키고 경매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수리할 수 있는 비용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금 기다렸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로서는 최저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좀 돈이 된다. 아니면 내가 다른 것도 찾겠다 하는 마음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지 이거를 뭐 얼마를 입찰을 써야 될까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게 협상도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해무 가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해무 가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갚아버리면 되는데 해무 가격도 안 주고 경매로 진행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 사람이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보면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게 건축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고서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변경 전 변경 후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인감증명 첨부해서 신청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수리할 게 얼만큼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건물을 다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이 건축 허가서와 건물이 다르게 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고쳐야지 돼요. 고치는 것을 설계 변경을 해서 현장에 있는 건물로 고쳐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건물 자체를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의심스럽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건축 허가서와 다르게 건물을 지어갖고 준공을 못 받고 이런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은 옛날하고 달라갖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동파가 났을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